가운을 들쳐 올리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수없이 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이렇게까지 놀란 건 처음이었다. 게다가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절친 소연의 남편 정민호였다. 민호 오빠, 진짜 오빠가 왜 여기 있어? 서진아, 너였구나. 설마 내가 이 병원에서 진료할 줄은 몰랐지. 머리가 하얘졌다. 차트에 적힌 이름을 보고도 혹시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피할 수 없는 진짜였다. 3년 전 소연이 장례식장에서 멀리서만 마주했던 그 얼굴. 그리고 지금은 환자로 내 앞에 누워 있었다. 이상하다 싶은 건 언제부터였어? 2달 정도 됐어. 예전 같지가 않더라. 자신감도 많이 잃고. 그래서 겨우 용기 내서 온 거야.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나는 차트를 적는 손이 자꾸 흔들렸다. 전문가로서 냉정해야 하는데 아까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좀 더 확인은 필요하니까. 검사는 더 해봐야 돼. 불편하면 바로 말해. 괜찮아, 내가 해주니까.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 혹시 최근에 생활 습관에 큰 변화가 있었어? 음주나 스트레스 같은 부분 말이야. 솔직히 아내를 잃고 나서 혼자 지내다 보니 예전 같지가 않아. 술도 잦아지고 마음도 자꾸 무거워지고 몸도 그만큼 따라가는 것 같네. 민호 오빠, 제가 보기엔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치료에만 집중하면 좋아질 거야. 이제는 소연이 대신 서진이가 내 앞에 이렇게 있네. 그 말에 심장이 더 크게 뛰었다. 환자와 의사로 만난 건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까? 아니, 어쩌면 오래 묻어둔 내 마음이 스스로 깨어나는 건지도 몰랐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자 나는 차트를 들여다본 채 자동적으로 환자 이름을 불렀다. 정민호 50세, 발기부전 증상, 눈에 익은 이름이었지만 흔한 이름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문이 열리며 들어온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3년 전 내 절친 소연의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사람. 바로 민호 오빠였다. 민호 오빠? 진짜 오빠 맞아? 서진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설마 내가 이 병원에서 진료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순간 숨이 막혔다. 차트 위에 적힌 이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친구의 남편, 이제는 홀로 남은 남자. 그리고 지금은 내 환자로 눈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의사 가운을 고쳐 입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언제부터 불편했어? 차트엔 2달 전부터라고 적혀 있는데 맞아. 1~2달 전부터 정 같지가 않더라.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혼자 있는 게 더 힘들더라고. 그래서 용기 내서 온 거야.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나는 차트를 적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문가로서 냉정해야 하는데 아까 스친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밀 검사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아. 불편하면 바로 말해. 내가 해주니까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의사와 환자, 이건 단순한 진료일 뿐이라고 수십 번 되뇌었지만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검진을 마치고 차트를 정리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진정을 찾지 못했다. 의사로서 무수히 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이렇게까지 흔들린 건 처음이었다. 민호 오빠, 요즘 생활 습관은 어때? 술이나 담배는? 아내가 떠난 뒤로는 많이 무너졌어. 술도 늘었고 마음도 자꾸 무겁고 그게 몸에도 드러나는 것 같아.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 역시 이혼 이후 혼자 지내며 느꼈던 고독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둘은 다른 상황에 있었지만 같은 외로움 속에 있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 치료 시작하면 좋아질 수 있어. 내 말 믿어.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난다. 소연이도 내 얘기 자주 했었어. 절친이라면서 너라면 뭐든 의지가 된다고. 그 이름이 나오자 방 안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동시에 잊고 지냈던 추억들이 밀려와 나를 흔들었다. 소연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만남을 상상이나 했을까? 진료가 끝난 뒤에도 나는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민호.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이상한 떨림. 병원 복도에서 민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 같은 걸까?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게 보였다. 얼마나 오랫동안 무표정으로 살아왔던가. 그런데 오늘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사진첩을 꺼내 들자 소연과 함께 웃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민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나는 진심으로 친구의 행복을 축복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자꾸만 떠오르는 그의 모습, 그리고 진료실의 공기. 의사로서의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지만 마음 깊은 곳의 떨림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그렇게 내 지난 3년의 평온한 일상은 오늘로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파도가 몰려올지 모른다는 예감이 두렵기도 하고 이상하게 설레기도 했다. 일주일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내 머릿속에 남은 건 오직 한 사람, 민호 오빠뿐이었다. 차트에 그의 이름이 예약 명단에서 다시 보였을 때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간호사 소연이가 다가와 말했다. 정민호 환자분 다시 오셨습니다. 지난번 예약 잡으셨던 거요. 아, 그래, 들어오시라고 해.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내뱉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두근거림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민호 오빠가 들어섰다. 지난번보다 얼굴빛이 조금 나아 보였다. 서진아. 아니, 선생님 잘 지냈어? 환자랑 사적인 말투 쓰면 안 되지. 그동안 상태는 어땠어?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완전히 자신감이 돌아오진 않았어. 솔직히 지난번 검진할 때 내가 옆에 있어서인지 이상하게 긴장이 되기도 했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얼굴까지 차올랐다. 나 역시 지난번 검사에서 차갑게만 대하지 못했던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검사라는 게 누구나 긴장하지. 괜히 다른 의미 부여하지 말고. 알아. 그래도 내 손길이 생각보다 따뜻해서 솔직히 놀랐어. 그가 그렇게 말하는데 눈을 마주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의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었지만 그도 내가 흔들린 걸 알아챈 듯했다. 검사는 지난번보다 더 꼼꼼하게 진행됐다. 내가 청진기를 들이밀자 그는 어깨를 움츠렸고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차분하게 물었다. 통증은 저번보다 덜해? 응. 덜한데 이상하게 내가 만지면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 순간 손이 멈췄다. 이건 분명 환자로서 할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호 오빠는 이미 선을 살짝 넘어와 있었다. 민호 오빠, 지금은 치료 중이야. 집중해줘.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가한테 손길을 받으니까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돼. 나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전문가로서의 태도와 여자로서의 감정이 부딪히며 심장이 제멋대로 뛰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사가 끝나고 그는 옷을 정리하며
앉았다 차트를 적는 동안 나는 일부러 고개를 숙여 그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진아, 그날 이후로 계속 내 생각이 났어. 환자로서만 오는 게 맞는지 고민도 했고, 그런 말하면 안 돼.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알아. 근데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나? 소연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말 못했겠지. 근데 지금은 나도 혼자고 너도 혼자잖아. 그 말이 내 가슴을 강하게 때렸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절친의 남편이었던 사람과 나 사이에 생겨난 이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음번에 다시 확인하자. 알겠어. 근데 서진아 다음번에도 내가 직접 봐줘.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가 진료실을 나가고 나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이미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샤워를 해도 저녁을 먹어도 그의 목소리와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날 밤 결국 나는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한 채 새벽까지 뒤척였다. 환자와 의사로 만났지만 그 이상의 감정이 이미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감정은 쉽게 멈출 수 없으리라는 걸. 민호 오빠가 진료실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차트를 정리할 때도 병동을 오갈 때도 문득 그의 목소리와 눈빛이 스쳤다. 전문가로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한 여자로서 깨어나는 감정이 부딪히며 나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휴게실에서 잠시 앉아 있는데 간호사 소연이가 다가왔다.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얼굴이 훨씬 밝아졌다고 해야 하나? 그래, 그냥 기분 탓일 거야. 환자들 보느라 정신없어서 그래. 아무튼 좋아 보여요. 예전엔 너무 지쳐 보였는데 요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나는 대답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나도 알고 있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진료가 끝나갈 무렵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낯설었지만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서진아, 미안해. 갑자기 전화해서.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별일은 아니고. 그냥 고마웠다는 얘기하고 싶었어. 지난번에도 그렇고 내가 있어서 많이 위로가 됐거든. 잠시 망설였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넘어서는 건 위험했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그 경계를 넘고 싶어 하고 있었다. 좋아, 병원 근처 카페에서 잠깐 볼까? 고마워. 그럼 거기서 보자.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에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와줘서 고마워.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했어. 그런 말하면 곤란해. 나 그냥 내 의사일 뿐이잖아. 그렇게만 생각해? 난 그렇지 않은데.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를 환자 이상의 존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짧은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만 카페에서의 대화가 떠오르고 그의 눈빛이 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환자일 뿐이라고 믿을 수 있어? 아니면 이미 선을 넘은 거야?
며칠 뒤 그는 다시 병원에 왔다. 이번엔 단순히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서로가 이미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기류가 진료실을 감쌌다. 지난번 카페에서 나 참 솔직했지? 응, 그래서 내가 더 흔들렸어. 이제 솔직해져도 되잖아. 우리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차트를 덮으며 고개를 들었다. 민호 오빠의 눈빛이 곧장 내 눈을 꿰뚫었다. 환자와 의사라는 선은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선은 곧 무너질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곧 다가오리라는 것을. 민호 오빠와의 카페 만남 이후 내 일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차트를 정리하다가도 복도에서 환자들을 돌보다가도 불쑥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경고등이 켜졌다. 이러면 안 돼. 환자와 의사로서의 선은 지켜야 해야지만 가슴은 이미 다른 대답을 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또다시 진료 명단에 그의 이름이 보였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정민호 씨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응, 들어오시라고 해. 진료실 문이 열리고 민호 오빠가 들어섰다. 지난번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다. 서진아, 아니, 오늘은 선생님이라고 해야겠지. 진료 시간에는 환자랑 의사로만 대하자고 했잖아. 그런데 자꾸 내가 친구처럼, 아니, 더 가깝게 느껴져서 그래. 그의 말은 가볍지 않았다. 나는 잠시 말을 잃고 차트를 넘겼다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검사가 시작됐다. 청진기를 대자 그는 어깨를 움츠리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최대한 냉정하게 물었다. 지난번보다 증상은 어때? 나아진 것 같아. 근데 서진, 내가 곁에 있을 때 이상하게 힘이 나는 기분이야. 그 말에 손이 잠시 멈췄다. 나는 애써 시선을 피했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검사가 끝나갈 즈음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진아, 있잖아. 진료 말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하고 싶어. 지금은 안 돼, 여기선. 진료 끝나고 잠깐만이라도 내가 싫지 않다면. 나는 대답 대신 차트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내 안에서 답은 정해져 있었다. 진료가 끝나고 그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진료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나를 돌아봤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자꾸만 마음이 가서. 그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다. 의사로서 지켜야 할 선을 알고 있지만 그 말이 내 마음을 더 크게 흔들었다. 그날 저녁 나는 결국 그의 전화를 받았다. 잠깐 나올 수 있어? 병원 근처 카페 말고 좀 더 조용한 데서 얘기하고 싶어.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우리는 병원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다. 은은한 조명, 잔잔한 음악 진료실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사실 진료받으면서 느꼈어. 내 문제가 단순히 몸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외롭고 공허해서 더 무너진 거였어. 그런데 내가 있어서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민호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나까지 흔들리잖아. 흔들리면 되잖아. 우리 둘 다 혼자잖아. 왜 안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엔 절실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머리로는 수백 번 안 된다고 외치는데 마음은 이미 그의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와 함께 걸었다. 밤 공기가 서늘했지만 그의 손이 내 손등에 스치는 순간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진아, 오늘만은 그냥 여자와 남자로서 얘기해 줄 수 없어? 민호 오빠, 나 무서워. 소연이 생각나고 환자랑 선 넘는 게 두려워.
나도 알아 하지만 소연이도 우리 행복하길 바랄 거야. 정말 그럴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맺혔다. 그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벽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도 그의 손길이 계속 떠올랐다. 내 안의 금기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다음 만남에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민호 오빠와의 저녁 만남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진료실에서 아무리 의사로서 냉정하려 해도 그의 눈빛과 손길이 자꾸만 스쳐 지나갔다. 내가 두려워한 건 환자와 의사의 선을 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었다. 그날 오후 진료 명단에 다시 그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정민호 씨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차트를 정리했다. 응, 들어오시라고 해. 문이 열리고 그는 들어왔다. 지난번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 그리고 편안해진 표정. 괜히 떨리네. 진료를 받으러 온 건데. 너를 본다는 생각에. 민호 오빠 지금 이러면 안 돼. 나 의사야 환자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되잖아. 그냥 환자로서 말할 게 서진 내가 있어서 살 것 같아. 내 손길이 날 살려내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검사를 시작했다. 차가운 청진기를 대자 그는 살짝 움찔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상하지? 예전엔 이런 검사 받는 게 부끄럽기만 했는데 내가 하니까 오히려 위로가 돼. 민호 오빠, 제발 이런 말 하지 마. 나 마음이 자꾸 흔들려. 흔들리면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 순간 손끝이 멈췄다. 나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 벽은 무너지고 있었다. 진료가 끝난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냥 집에 가기 싫다 서진. 잠깐만 같이 있어 줄 수 있어?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러나 이미 내 발걸음은 그를 따라가고 있었다. 우리는 병원 근처의 작은 호텔 라운지에서 잠시 앉았다. 조명이 은은했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긴장된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서진아, 나 이제 내 앞에서 환자라는 말 내려놓고 싶어. 나도 오빠 앞에서 의사라는 말 내려놓고 싶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다. 밖으로 나와 밤길을 걸었다. 그는 내 손을 더 꼭 잡았다. 오늘만큼은 우리 그냥 남자와 여자로 있자.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성을 붙잡을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결국 가까이 다가섰다. 첫 입맞춤이 다가오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도 그 떨림은 가라앉지 않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 만큼 달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의 얼굴, 사랑받고 싶은 눈빛이 거기에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민호 오빠와 나는 이미 서로에게 들어와 버렸다. 민호 오빠의 손을 잡은 채 걸었던 그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첫 입맞춤을 나눈 순간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섰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돌아와. 혼자 침대에 누웠을 때조차 그의 체온이 여전히 내 손끝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병원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눈빛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서진아, 어제 이후로 단 한순간도 내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 나도 그래. 계속 흔들려.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오빠가 떠올라. 이제 인정하자. 우리 마음 더 숨길 필요 없어. 그 말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곧 모든 벽을 허무는 동의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엔 카페도 식당도 아니었다. 민호 오빠가 조심스레 제안한 작은 펜션 외딴 공간이었다. 혹시 부담된다면 말해. 그냥 대화만 하고 돌아가도 돼. 아니, 나도 오늘은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방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잔잔히 흘러나오는 음악, 따뜻하게 켜진 조명,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민호 오빠. 그의 눈빛은 깊고 절실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손끝과 시선이 우리를 이끌었다. 서진아, 괜찮겠어? 응, 괜찮아. 아니, 사실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몰라.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오랫동안 얼어있던 내 마음이 녹아내렸다. 외로움으로 굳어있던 세월이 무너지고 여자로서의 숨결이 다시 살아났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벽을 허물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강렬한 떨림이 온몸을 채웠다. 직접적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내 본능이 깨어났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새벽녘 창밖으로 빛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함께였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속삭였다. 민호 오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근데 후회는 안 해. 소연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야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했다. 우리는 더 이상 환자와 의사가 아니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 만큼 달라져 있었다. 피곤하기보다 오히려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부터는 세상의 시선과 죄책감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마저도 견딜만 했다. 그는 내 곁에 있었고 나도 그의 곁에 있었으니까. 펜션에서의 그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호 오빠의 손길과 눈빛이 여전히 내 안을 뜨겁게 채우고 있었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숨길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있었다. 바로 소연이었다. 그녀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 가슴 깊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진료실에서 다시 그를 만났다. 이번엔 차트보다 그의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진아, 지난번 이후로 나 정말 다시 살고 있다는 걸 느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야. 나도 그래. 근데 오빠, 이게 정말 괜찮을까? 우리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잖아. 괜찮아, 죄책감은 있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넌 어때?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봤다. 후회는 없었다. 다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진료가 끝난 후 간호사 소연이가 다가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뭔가 좋은 일 있으신 거죠? 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기분 탓일 거야. 별일 없어. 하지만 내 얼굴은 이미 다른 답을 하고 있었다. 예전과 달리 화장이 조금 더 진해졌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다. 숨기려 할수록 더 드러나는 변화가 내 마음속 두려움을 키웠다. 어느 날 저녁 민호 오빠와 함께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는 자리였지만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더 숨기고 싶지 않아, 서진아. 우리 그냥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해지고 싶어. 그건 아직 안 돼. 소연 언니 어머님도 계시고 우리를 아는 사람도 많잖아. 만약 알게 된다면 분명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알아.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다면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사랑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칼날 같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사진첩을 펼쳤다. 소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 그 옆에 선 민호 오빠의 모습. 나는 사진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연아, 미안해 하지만 나도 이제는 살아야 할 것 같아. 오빠도 그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도 눈물이 흘렀다.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병원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 바로 소연 언니의 어머니였다. 민호 오빠와 함께 있는 나를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희 둘이 어떻게 같이 있는 거니? 나는 숨이 막혔다. 민호 오빠가 한 발짝 다가서며 대답했다. 저희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주 여사의 눈빛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건 바로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이제 우리 사랑은 세상과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험대 위에서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가 증명될 것이다. 소연이 어머니와 마주친 날 이후 내 마음은 온통 뒤엉켰다. 진료실에서도 집에서도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민호 오빠는 달랐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듯 보였다. 며칠 뒤 그는 내 집 앞까지 찾아왔다. 나는 놀란 얼굴로 그를 맞았다. 민호 오빠, 갑자기 왜 왔어? 더는 숨고 싶지 않아. 우리 둘 다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살 순 없잖아. 나 오늘 어머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왔어.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소연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카페 구석에 앉아 있는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이니? 소연이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서진이도 혼자 남아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서로에게 기대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손을 꼭 쥐며 용기를 냈다. 어머님, 저도 처음엔 죄책감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호 오빠와 함께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소연이가 제게 늘 말했어요. 너도 여자로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제 그 말에 답하고 싶습니다. 은주 여사의 눈가가 떨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희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진 않을 거다. 그건 너희가 견뎌야 할 몫이야.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조금씩 사실을 알렸다. 처음엔 곱지 않은 시선과 비난이 쏟아졌다. 어떻게 절친의 남편이랑. 이해할 수 없어. 그래도 둘 다 혼자잖아. 서로 위로가 됐다면 누가 뭐라 할 수 있을까? 비난과 이해가 뒤섞인 반응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더는 두렵지 않았다. 그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몇 달 후 민호 오빠는 내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서진아, 나랑 함께 해줄래? 이번엔 환자와 의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평생을 같이 하고 싶어.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이제 더는 숨고 싶지 않아. 우리 같이 가자. 끝까지 결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소연히 묘소를 찾았다.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감쌌다. 소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우리를 이해해 줄 거라 믿어. 내가 원했던 건 결국 우리 행복 아니었을까? 나도 미안해하지만 고맙기도 해. 내가 아니었다면 나 이렇게 다시 살아갈 용기 못 냈을 거야. 묘비 앞에 서 있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마치 그녀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결혼식 날 소연이 어머님은 끝내 우리 곁에 와주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희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소연이도 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다.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민호 오빠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겨진 관계가 아니다. 세상의 시선이 여전히 따갑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큰 건 우리의 사랑이었다. 오랫동안 금기라 불리던 이 감정은 결국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사랑 결국 금기였던 우리 사랑은 세상의 시선 속에서도 끝내 하나가 되었다. 죄책감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다. 어쩌면 사랑은 옳고 그름을 떠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뜨거운 순간인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친의 남편과 이어진 이런 사랑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내 용서받을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들 댓글로 생각을 함께 나누어 봐요.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